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경남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도민들의 복지 시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꼴등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을 두고 우선 협상 대상자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오랜 협의 끝에 결국 결렬돼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바뀌는 것들도 많습니다. 경남에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교통사각지대에는 브라보 택시가 운영됩니다. 올해부터 경남 지역에서 달라지는 것들 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월부터 경남에서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6월 채무제로를 선포한 돈은 세입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빚을 내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200억씩,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6.25 참전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4.19 혁명 국가유공자 생활자금 지원 등 복지 시책도 강화됩니다. 도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의 도민들에게 브라보 택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10개 시군 110개 마을에서 신규 운영을 시작하며 해당 마을 주민들은 1,2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학연수를 갈 수 없는 서민 자녀 대학생을 선발해 수업료와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다 도내 주소를 두거나 도내 대학 졸업 예정자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00여 개 협약 기업의 해외 인턴 사업도 시작됩니다. 창원시도 1월 1일부터 기존 7개의 행정동을 통폐합해 3개 동으로 줄입니다. 시는 통합 과정에서 남게 되는 주민센터는 민원센터나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근무 공무원은 생활민원 담당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에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미리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하면 월급,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과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됐습니다. 기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25% 세액 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2천만 원 초과분의 30%가 공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도 확대됩니다.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결혼세액 공제 대상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령자나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이 곁에 없는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합니다. 기대 수명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현재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1위를 차지한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문제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건이 더해져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직무 긍정률 33%로 최저치, 부정률 51%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지율 꼴등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 운동을 벌였던 학부모 1명을 불법 서명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어 강압적인 허위 수사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운동본부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7일 마산 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부영주택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돼 1월 중 새로운 복합개발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은 지난 4월 4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수차례 사업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가 추구하는 문화 관광 요소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용도가 중어 상업시설로 계획돼 있어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시는 2017년 1월 중 새로운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해 해양신도시를 문화와 예술, 관광과 해양레저의 중심지구로 조성해 창원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민복지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연말 정부 포상금을 내년도 서민복지 사업에 모두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청렴도 1위, 재정분석평가 최우수 단체 등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연말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받은 정부 포상금 전액을 서민복지 사업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최우수 단체 5억 원, 정부 3.0 최우수 4억 원, 정부 합동평가 인센티브 9억 9,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23억 2,100만 원으로 서민복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민복지 7대 추진 시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고성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실증 사업인 드론 시범 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 9월 항공안전기술원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 1월 항공안전기술원과 신규 사업자, 지자체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실증 테스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경찰은 민생 치안의 핵심인 강절도와 만취폭력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간 형사인력 일부를 야간에 투입하는 등 취약 시간대 근무 인원을 기존 109명에서 163명으로 크게 늘리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들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도민들이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이룸면에서 아주동을 잇는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8일 전면 개통됐습니다. 총 사업비 88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착공한 이후 9년 만에 완공한 이 구간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7.6km에서 3.8km로 절반가량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15분에서 5분으로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거제시 이룸면에서 장평동을 잇는 전체 15.1km 구간이 완전히 개통됐으며 부산국토청은 이번 도로를 교통량에 따라 왕복 4차로까지 확장하고 산악지 구간 터널 건설 등 우회도로 기능 강화로 거제시 물류체계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편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조선소 지역인데 반해 도로 확충이 따라가지 못해 출퇴근 시 일시적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상습 지정체 등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어왔습니다. 창원시는 대중교통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대중교통 개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이날 현장 단속, 운행 이력 자료 분석, 최고 속도 80km 하향 조정, 운수업체 3진 9제,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3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운수업체 대표, 창원시 안전건설 교통국장 등의 패널로 나서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과 함께 참석한 시민과 운수 종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격 개편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도에는 15,000여 가구에 약 164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7년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 지원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 사업 등으로 특히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2천만 원 범위 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2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식 및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취임식이 개최됐으며 경과보고 및 취임사,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남의 40만 소상공인들의 선장으로서 희생과 봉사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취임식 이후에는 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란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포럼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남 지역 해맞이 행사가 경남을 휩쓸고 있는 AI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도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해맞이 행사의 경우 축산 관계자도 참가할 수 있어 AI 확산이 우려된다며 행사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군 단위의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면 단위 소규모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 실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거제를 비롯한 3개 지역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물량 감소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한 게임장에서 심의된 게임물을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하던 게임장 업주를 검거했습니다. 거제서는 옆 건물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며 현재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 시점이나 불법 영업 자금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학금 등 학비를 우선 내고 뒤에 환불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로 통보하면 해당 고등학교는 학비를 유예 처리하도록 해 교육급여 수급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거제시 능포동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갇혀 부상을 당한 상괭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상괭이는 몸 길이 130cm 정도의 수컷으로 부상을 치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활을 거쳐 회복되는 정도를 보고 방류 날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군정 전반을 기록한 2016 군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군정의 지난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 기록물 군정백서는 군정을 위한 방향 설정과 각종 실액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총 682쪽 분량으로 제작됐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이 지난 29일 올림픽 기념생활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철현 구청장은 지난 1월 제5대 마산회원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중리공단로 차로 확장, 경남은행 주변 보행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독일과 가나 등 제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통제영과 서포루 등을 방문하며 통영의 관광자원과 한국의 전통을 홍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은 30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구대직 조합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인재의 고장 고성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성군 장학사업에 잘 사용해 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동산마을이장과 삼거림 마을이장은 지난 27일 동부면 사무소를 방문해 백미 25포를 기탁했습니다. 두 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백미를 기탁해 어려운 세대의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은 지난 29일 경남은행 주변에서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산호동에는 아이 가득, 창원엔 행복 가득이란 주제로 신혼부부 지원, 출산 지원 정책 등을 홍보하며 저출산 극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통영시청 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안전지도를 제작해 관내 경찰 지구대에 배포했습니다. 안전지도는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로 경찰의 관내 순찰 시 적극 활용토록 해 안전한 통영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9일 LH 허정독 상익감사위원을 초청해 공직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2050 고성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로 고성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9일 삼성 게스트하우스에서 2016년 하반기 퇴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퇴직자는 정년퇴직 11명과 명예퇴직 1명 등으로 퇴직자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 공로패, 감사패 등을 전달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